그 전나무숲에서 나온 미니 소책자이긴 한데 좀 저희가 지금 마이랩과 웰리스랩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 책 제목이 일단 건강과 무병장수의 게임 체인저 마이크로 바이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 책자에 보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 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이 붕괴되면 인체도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제 유진 리더님 강의에서도 그 균형과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책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 세상을 바꿀 마이크로 바이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질병이 장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장으로부터 각종 질병이 유발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로 인해 그 비밀이 풀리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인체를 권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면역력도 주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마이크로바이옴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게놈에 이은 세컨드 게놈이라고 불리고 있다. 수많은 유전 정보는 물론이고 인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는 2,000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미생물의 분포가 현격히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그에 맞는 처방을 해주면 건강 수준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용어는 미생물의 무리, 분지부의 뜻을 띤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어로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미생물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미생물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자연계 전체에 있는 미생물, 인체와 자연계를 연기하는 미생물, 인체, 입, 겨드랑이, 폐 등에 있는 미생물, 인체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인데 의학이나 건강 관련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총 3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수는 무려 39조 개다. 구강의 대장의 100분의 1, 소장과 피부에는 대장의 1000분의 1, 피부는 대장의 1000분의 1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이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먹이의 소화 과정에 관여하는 각종 유익한 미생물,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먹이를 소화한 후에 만들어지는 최종 대사 물질이다. 이 중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포스트바이오틱스이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유익한 대사물질로 단세지방산, 소화효소 및 대사효소, 비타민류, 향균, 페타이드, 초콜릿 다당류, 소포복 성분 등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지만 쓰고 남은 영양소는 대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고 발효 과정을 거쳐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든다. 요즘 신바이오틱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모두 지칭하는 거다. 인간이 이 2가지를 모두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나온 용어다.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일종이다. 유산균 혹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는 것은 장내에 유익균을 넣어 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인체의 장에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이 존재하는데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모든 것의 집합체라고 한다. 유익균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외부의 침입자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반응하는 힘이다. 유익균과 중간균이 전체의 85%, 유해균이 15% 정도의 비율이 있으면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다. 좋다 나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개념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 안에서 균형을 이루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미생물의 다양한 파괴가 결국 건강을 망치는 길이라는 설명이기도 하다. 마이크로바이옴의 95%에서 99%가 장에 있기 때문에 면역력은 곧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등식이 생겨났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을 최적화하고 또 면역력을 교육시킨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전자의 발현까지 조절한다.
만약 부모로부터 건강에 해가 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 언젠가는 그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러한 유전자 스위치가 발현되는 것을 막아서 건강에 해가 되는 유전자로부터 인체를 보호한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면역력을 주도하고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사막화된 숲에 물을 아무리 많이 들어 부어봤자 비옥한 옥토가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이 만성질환이나 암으로 고통겪을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흡수, 약물 대사 조절, 발달 조절 등에 전반적으로 개입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체내에 유입된 약물이나 발암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 뇌발달과 신경 조절을 통해서 행동에서 영향을 미친다. 감염병과도 관련이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이 잘 유지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면역 시스템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해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강북 삼성병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남성과 여성의 근육량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 차이가 있다는 연구 발표를 했는데 남성의 경우 근육량이 많을수록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도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특정 부위나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거의 모든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 있는 사람의 대변에서는 박테리오이드가 많이 발견된 반면 유박테리움과 블라키오이드라는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울증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에는 뇌 속의 물질인 과발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많다. 2019년 미국 학술지 네이처 논문에는 장내 미생물이 행동 적응 과정 중 하나의 공포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좋지 못한 쥐는 공포를 더 강하게 느끼고 그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사라져도 그 공포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았다. 라크노스피레소나 아가토파풀룸, 콜린세라 등 몇몇 장내 미생물들은 긍정적 호르몬, 부부정적인 정서와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던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완전 증명되어 있다. 파트 2.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파괴될까?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성과 균형이다. 그런데 현대인 식사생활이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 서구화된 식단, 달고 짜고 기름진 가공식품의 섭취, 무리한 다이어트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활동량이 적은 실내생활, 과도한 항생제 처방,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초의 항생제는 우연히 자연에서 발견됐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가 사용하기 시작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는 등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 2019년부터 사용량은 OECD 국가의 3, 4위에 이른다. 항생제 남용을 주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병용분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 즉 슈퍼박테리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간세포의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재생력을 결정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항생제를 투입해 마이크로바이옴이 구현된 쥐의 경우 간세포의 재생 속도가 상당히 지연됐고 태어날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부족한 쥐는 아예 간세포가 재생되지 않았다. 스트레스도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이유는 장 점막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때문이다. 그간 평온하게 유지되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일시에 깨지고 그 영향으로 세로토닌 분비가 즉각적으로 줄어든다. 세로토닌은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세로토닌의 분비를 줄임으로써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 장기간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가 장염과 과민 대장 증후군을 일으키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실제 범죄 피해자들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그들의 장에 유익균이 비피더스균은 사라지고 병원균이 대장균과 멸치균이 수십 배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20, 30대에 암이 늘어나는 이유는 면역력이旺盛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2026년 6월에 암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왜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나 출생한 세대, 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설명하기 힘든 암의 증가가 나타나는가, 이게 주제였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식습관에 관한 탁월한 통찰이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2019년엔 G20국가의 15세에서 39세 대장암 발병률이 70%가량 증가했고 그들의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이다.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설탕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대에서 30대 직장암이 크게 늘었다. 20대 남성은 107%, 20대 여성은 142%, 30대 남성은 71%, 30대 여성은 72%, 대장암도 20대 남성은 43%나 늘어났다. 소과된 식단, 화학물질 범벅의 초가공식품을 과잉 섭취한 것이 주요 원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량 중 4분의 1이 초가공식품에 의존하고 있다. 과자, 탄산음료, 초콜릿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런 식품에 몸에 필요한 중요 영양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작 배는 불러도 영양 결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장내 유익균을 굶주린 상태가 된다. 이는 각종 인체 신호를 교란시켜서 만성질환과 암의 발병 위험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맛으로만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 비만과 관련있는 장내 미생물은 피르미코테스와 박테리오이데스다. 비만인 사람의 장에는 피르미코테스가 많기 때문에 이를 비만균 홍보음이라 부른다. 피르미코테스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체내 인슐린 저항성도 높이고 불필요한 독소, 노폐물이 가득 쌓여 신진단사를 방해하는데 그 결과 몸이 비만이 된다. 박테리오이데스는 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돕고 지방 분해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체내 지방의 연소와 체중 감소에 일으키고 혈당 수치도 낮춘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환경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효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곧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 몸을 바꾸는 방법 파트 3. 마이크로바이옴의 이로운 식단은 전통 아시아 식단이라고 합니다. 고정되지 않은 거친 곡류, 채소, 과일, 자연에서 얻은 양념, 해산물. 고기를 굽기보다는 곡물과 채소로 음식을 만들었고 끓이거나 쪄서 먹었습니다. 도정되지 않은 거친 곡류가 주식이었는데 그 중에 현미가 최고입니다. 과일은 껍질까지 함께 먹어 팩틴 성분이 장내 미생물의 훌륭한 먹이가 되었으며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면역력도 향상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연구팀이 남아시아 소수민족 카레족을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이들이 이민자 생활을 9개월 동안 활동하는 변화 연구를 했더니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체류 기간이 길수록 프로보텔라가 줄어들고 박테리오데스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프로보텔라는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견되는 유익균이고 박테리오데스는 원래 소화를 돕고 해로운 균을 억제하는 유익균이지만 그 비율이 일정 이상 초과되면 해로운 균으로 변하고 육식을 하면 해로운 균으로의 변화가 점차 커진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먹이 중 하나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하는 난소화성 탄수화물입니다. 일반 탄수화물과는 다르게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로서 열량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하는 생활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좋은 물,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저희 아메이스핑 정수리 같이 알칼리수를 충분히 마시면 마이크로바이옴 지키는 첫 번째 수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세균과 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하면 세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고 차가운 음료수 멀리하기. 소화효소는 35도에서 40도에서 가장 활발한데 식사 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면 소화효소의 작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 섭취 줄이기. 술이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은 충분히 자기. 수면의 질이 높을수록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면 부족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자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평균 7, 8시간보다 1시간 30분 정도 더 자는 사람들의 경우 장내 유해균의 성장이 촉진되어 비만,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유익균이 충분히 증가하고 면역력 증진, 만성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뛴 사람들을 검사를 했더니 베닐렐라 미생물이 급증했는데 이 미생물을 실험지에다 주입했더니 운동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처에서는 운동 후에 박테리움 렙틸과 코프로코스 에오테토스라는 미생물이 대사물질의 하나인 지방산 아미드를 분비시키고 그 결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의 생산이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 운동은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를 주어 소화효소가 활성화되고 배변도 잘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걷기, 요가 등은 노년에 운동을 시간을 더 투자하고 소화기관의 능력을 활성화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맞춤형 의학, 즉 정밀의학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처방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인데 배변 분석이 정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황별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 그리고 흡연자 또 과거 흡연자한테도 균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균이 여기 예시된 것처럼 나와 있고요. 대변은 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물론이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걸릴 질병에 대해서도 저희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기능을 활성화하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주는데 다양성이 확보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인체 곳곳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 뒤쪽에 보면은 유산균의 종류가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저희 유산균, 저희 맞춤 유산균에 들어있는 그 종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면 니모시럽 락토바실러스 루테인은 노화 지연이나 수면 장애로 인한 미생물 균형 회복에 좋고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좋고요. 대장염 예방에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름은 발효식품에 많이 발견돼서 이걸 일명 김치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세포벽의 안정화나 면역 반응의 유지에 도움을 주고 뇌신 점맥의 분비를 자극해 유해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장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오크라톡신 A 오염물질을 줄여주는데 이 오크라톡신 A가 뇌 질환이나 신장을 유발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요거를 또 줄여주고 이 피부 가려움증 개선이나 보습에도 좋으며 가스가 잘 차거나 긴장하면 화장실 자주 가는 습관도 개선에 도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람노소스는 건강한 여성의 요도에서 발견된 미생물인데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이 되고 복통, 분해염 등의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되고 특히 이게 여성의 세균성 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주염이나 충치, 고혈압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요. 리무시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은 알레르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제거에 특화되어 있고 충치 유발균인 뮤탄스의 생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가세린은 생식기, 비뇨기, 소화기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미생물인데 비만 세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식품의 과잉 섭취로 인한 체내 염증 예방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 억제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병에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말리스 락티스는 주로 대장에서 서식을 하는데 면역력의 향상, 염증 완화, 소화 기능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도 있고 이게 특히 그 장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해서 대식세포와 T세포를 증식시켜 백혈구의 세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고요. 장 손상을 억제하고 소화 장애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의 기준은 첫 번째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잘 도착해야 하는 장 도달성, 그리고 미생물이 모여서 장 점막에 잘 들러붙어야 하는 장 부착성, 그리고 잘 부착된 이후에 잘 커져서 유산균이 활동할 수 있는 장 증식성이 있어야 되는데 장 부착성하고 증식성이 뛰어나기 위해서 우유나 유제품에서 자라는 유산균이 아닌 사람이 장에서 살 수 있는 유산균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살아서 장까지 가더라도 부착되지 않고 증식도 안 된다고 합니다. 유산균을 설득할 때 그 종류를 잘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산균을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한 균주가 있는가 하면 증식이 뛰어난 균주가 있다. 이런 저마다의 성질을 얼마나 조화롭게 배합해서 만들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사람의 장 환경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개인 맞춤형 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다. 유산균 균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조일자도 꼭 확인해야 한다. 유산균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는데 1개월에서 6개월까지가 감소율이 무려 59%고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지 말고 그때그때 구매해서 바로 섭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보온 온도도 감소율에 영향을 미친다. 감소율이 제일 낮은 온도는 4도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만들었는데 저희 그 맞춤 유산균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의 종류가 이렇게 보면은 1번 유산균에는 보면 리모시라코 바실러스 루테인하고 락티플란트 바실러스 플란티는 근데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이 뒤에 있는 LM1001 이 숫자에 따라서 그 균의 약간 기능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저희가 유산균이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5번 유산균을 먹었었는데 제가 지금 6번을 먹거든요. 근데 6번이 수면하고 그 대장 비피도박테리움이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라 제가 최근에 이제 좀 항생제 작년에 먹고 안 좋아지면서 이게 좀 과민성 대장이 좀 생겼고 좀 수면의 질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6번을 저한테 권한 것 같았고 이렇게 저희 이거는 아메 홈페이지에 보면 있는 거 제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